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지만 그중 몇몇은 특히나 오싹하다. 내가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래전부터 회자되던 이야기로 이름하여 고양이 귀신이라는 썰이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평범한 가정이 살고 있었다. 이 가정은 부모님과 아들, 그리고 최근에 입양한 작은 고양이 한 마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양이의 이름은 나비였고 가족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나비는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장난기가 많아서 집안의 마스코트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 아들이 길을 가던 중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부모는 큰 충격에 빠졌고 집에는 불길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사건 이후 나비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며칠 후엔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명의 위기는 넘겼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행방이 묘연해졌고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다. 몇 달 뒤 가족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일을 기점으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집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고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다. 더 섬뜩한 것은 아들이 종종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잠에 들곤 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밤 아들은 갑자기 혼자 깨어나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침대 옆에 있던 작은 탁자 위로 올라갔더니 고양이처럼 네 발로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아들을 붙잡으려 했으나 그의 힘은 불가사의할 정도로 거세었다. 이후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 안을 돌아다니던 중 거실 벽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진 속에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나비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집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강하게 느꼈다. 그들은 무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무당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겁고 어두운 기운을 감지했다. 그녀는 여러 의식을 통해 이 집에 머물고 있는 영혼을 불러내려 했고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났다. 영혼은 죽은 고양이 나비였다. 무당은 나비의 영혼과 교감하며 그를 달래어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의식을 진행했다. 이후 집안의 이상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고 아들도 다시 평소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나중에 가족은 나비가 좋아했던 장소에 작은 묘비를 세우고 그를 기렸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버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여전히 큰 공포를 선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늦은 저녁 대학생 민수는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을 때쯤 도서관은 이미 거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밤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수는 몽롱한 눈을 비비고는 긴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정리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11시 45분 어쩐지 몸이 노곤하다 했더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것이다.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서관에 나섰다. 평소라면 활기를 띠던 캠퍼스도 이 시간엔 한산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간신히 몰아내고 있었고 찬바람이 잎을 흩날리며 그의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민수는 무심결에 옷깃 슬려미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캠퍼스를 가로지르던 중 민수는 작은 오솔길 옆에 놓인 낡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벤치를 지나칠 때쯤 그는 무심코 기묘한 장면을 목격했다. 벤치 앞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검은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낡은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녀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치 공중에 살짝 떠 있는 듯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멈춰서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주변은 고요했고 그녀는 아무 소리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민수의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다. 목덜미에 소름이 서서히 돋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조심스레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온통 새하얗게 비어있었다. 무심결에 뒷걸음질을 치며 넘어질 뻔한 민수는 급히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그 목소리는 분명히 그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었지만 민수는 그저 귀에서 맴도는 착각이라 여기며 더욱 빨리 달렸다. 민수는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달려서 기숙사까지 겨우 도달했다. 방에 들어와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잠그고 침대 위로 털썩 쓰러졌다.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피곤함에 금세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수는 뒤척이며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벤치에 앉아있던 여자가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고 민수는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를 끝없는 달리고 있었다. 깨어나 보니 새벽 3시.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고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민수는 또다시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 남았다. 비록 기묘한 경험을 한 이후였지만 그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로 인한 환각이라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도서관 문을 나서던 순간 그는 의문의 쪽지를 책상 위에 발견했다. 다시 만나자.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게 라는 메모였다. 필체는 낯설었고 종이에는 은은한 향기가 배어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느낌이었으나 민수는 쪽지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벤치가 있는 오솔길에 다다랐을 때 그의 가슴은 다시금 옥죄어왔다. 이번에도 그 여자가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벤치가 보이는 지점에 이르자
민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벤치는 비어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민수가 몸을 돌리자 그 여자가 바로 그의 뒤에 서 있었다. 너를 기다렸어. 그녀는 차갑고 들뜬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는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다가왔다. 누군데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슬픈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에게 선택받지 못한 기억이야. 너도 나를 잊은 그날부터 난 이곳에서 기다렸어. 민수는 점점 몰려드는 어둠 속에서 자신이 어느 순간 잊어버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렴풋한 자신의 어린 시절, 어딘가에서 보았던 익숙한 장면, 그리고 그때 메우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 기억의 조각들이 무섭게 맞물리며 이해하기 어려운 공포와 함께 하나의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다. 너, 설마 그때? 민수의 눈에 충격이 어린 표정이 스쳤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서야 나를 기억했구나. 그때의 약속을 잊지 않았길 바라. 민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 순간 여자는 다시 공중으로 설렘을 띠며 떠오르더니 서서히 사라져갔다. 민수는 털썩풀썩 주저앉아 마침내 잊혀져가던 과거의 무게를 느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결코 늦은 시간에 캠퍼스를 다니지 않았고 잊혀진 기억의 조각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는 다시 그 여자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 깊숙이 각인된 그 달빛 열애의 장면은 오래도록 그를 괴롭혔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지만 그 여자가 진정 누구였는지, 그리고 민수에게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무심코 오솔길을 지나갈 때마다 민수는 등 뒤로 차가운 시선이 따르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렇게 그는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른다 는 두려움을 품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추운 겨울밤, 대학생인 민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외딴 집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학교와 아르바이트로 지친 민수는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었다. 민수가 도착한 집은 그의 먼 친척이 소유한 곳으로 몇 년 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집은 오래된 한옥 스타일로 주변엔 나무와 낡은 돌담뿐이었다. 그리 크진 않았지만 아늑해 보였다. 첫 번째 날 밤이 되자 민수는 조용한 집 안에서 독서와 차 한 잔으로 여유를 만끽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나뭇가지들이 집을 긁는 듯한 소음이 점점 커졌다. 하지만 민수는 별다른 감흥 없이 그저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다. 둘째 날 밤, 민수는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숲속에서 방향을 찾으려 애쓰던 그때 이상하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발자국 소리도 덩달아 빨라졌다. 두려워진 민수는 급하게 뛰기 시작했고 결국 작은 개울을 건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 안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셋째 날, 마을 주민들을 만나게 된 민수는 우연히 이 집에 관련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몇 년 전 이 집에서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가족 모두가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사건 이후로 그 집에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소문을 들은 이후로 민수는 밤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잠을 설쳤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은 현실처럼 생생했다. 꿈속에서 민수는 그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이 괴로워하며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지만 그 음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널리 퍼진 어둠 속에서 깨어난 민수는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자신의 꿈을 현실 속에서 체험한 것처럼 느꼈고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급히 짐을 싸고 나가기 전 민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꿈에서 본 가족과 똑같은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는 그 사진을 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고 마치 누군가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들은 민수는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집을 떠나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지난 며칠 동안의 사건들이 그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 가족의 영혼이 아직도 그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다짐하며 앞으로도 그날 밤 경험한 끔찍한 신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